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서술형 추가 문제 챕터 6장 수요 공급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같이 정리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를 정의하고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아라. 어느 경우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어느 경우에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여러분 가격 상한제랑 가격 하한제는요 둘 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요. 이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정부가 생각하건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바로 가격 상한제가 되는 겁니다. 균형 가격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이상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얘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가격 상한제다, 상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격 하한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요. 개념을 뒤집어서 균형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보다 밑에 하한선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한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가격 상한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요. 주로 임대료 규제가 우리 간단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잖아. 임대료가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 이상 올리지 마세요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임대료 규제 말고 1970년대 유가 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마세요 해서 휘발유 가격 규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휘발유 가격을 규제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같은 거 할 때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시 물값을 규제하게 되는 거, 물값을 규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약간 컨트롤, 제약을 가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하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너무 낮은 상황이 되니까 이것보다 더 낮은 상황으로 임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 풍년이 들면 가격이 대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해서요. 쌀이라든가 그러한 농산물의 가격이 하한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야. 가격을 지지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상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이 가격에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가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한제가 발생하게 되면 최저임금에서 보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실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공급의 과잉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하한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통제 말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방법이 텍스를 부과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 승용차 한 대당 1,000달러의 세금이 승용차 소비자에게 부과되었는데요. 텍스를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여라. 또 승용차 한 대당 1,000달러의 텍스를 승용차 판매자에게 세금을 우리 소비자한테 부과하느냐 판매자한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소비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나 판매자한테 공급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두 개 병치해서 한번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균형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 그래도 비슷하게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다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기는 Q, 여기도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소비자한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낼 맛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자에게 텍스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요 공급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해서 비용 증가라고 생각하세요. 편익 감소, 비용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쓰면 얘는 수요 곡선이 텍스 부과한 만큼 하방 이동했다. 하방 이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급 곡선은 텍스를 부과한 만큼 상방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균형점 012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네, 이걸로 한번 보시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점 3개를 찾았어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점 3개를 찾았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자,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B0고요. 여기도 0, 여기가 1, 여기가 2.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1이 바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 소비자가 가격을 내면 여기 보시면 1,000달러의 텍스를 부과했잖아. 그러니까 이 크기만큼이 텍스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 갭의 차이가 바로 가격의 차이인데 이게 바로 1,000달러 이렇게 보시면 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그 갭을 나타냅니다. 이게 피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피생 이렇게 됩니다. 요거 차이가 지금 나타낸 거랑 똑같이 1,000달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각각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 갭이 바로 텍스의 크기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텍스를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판매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는 여기서 표현을 안 하지만 그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맨큐의 경작 거기 보면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소비자한테, 판매자한테 부과하게 되는 것을 텍스를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해서 그걸 형식적인 귀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형식적인 귀착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요걸 이제 경제적인 귀착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적인 귀착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나, 아니면 생산자한테 부과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6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 통제랑 그리고 텍스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7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